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2019년 새해를 맞아서 대구 경북 단체장들과의 신년 대담을 갖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 신년 대담, 오늘은 엄태항 봉화군수와 함께 올 한 해 봉화의 군정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엄태항 봉화군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화군수 엄태항입니다. 기해연 황금돼지 풍요로운 기운으로 금년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이제 7개월 남짓 이렇게 시간이 흘렀죠. 지난 한 해 봉화에도 많은 성장과 또 변화가 있었는데 지난 7개월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봉화군수 당선 후에 군정 주요 업무와 현안들을 파악하고 여러 군민들과 만나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난 7개월은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 발굴을 통해서 봉화의 새로운 미래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매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 사업을 5개 분야 76개 사업으로 구체화하였고, 네. 민선 7기 역전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안한 문화재 수리 제로센터가 국비 총 420억 원 규모로 건립 확정되었고, 한국 베트남 교류의 선도 사업인 봉화 베트남 타운 조성 사업은 베트남 뜨선시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 추진과 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으로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정 전반이 발빠른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군은 대한민국 진흥정책 브랜드 대상, 경북 농정평가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다수의 대내외 수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금 개괄적으로 말씀 쭉 해주셨는데요. 네. 2019년 올해는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새해는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군정을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민선 7기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특히 봉화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해결을 우선 과제로 삼고 대안으로 봉화 퍼스트를 지역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봉화 퍼스트는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켜 봉화의 인적, 물적 자원의 외부 누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봉화 퍼스트를 기반으로 봉화군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풍요로운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 건설에 모든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인구를 지켜나가는 것을 비롯해서 이 봉화 퍼스트 군정의 효과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해부터 봉화군에 기쁜 소식이 있죠. 봉화 은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5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새해 관광 산업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난해 봉화 은어축제는 폭염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서
123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에도 봉화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은어송이 축제장 주변 인프라를 새롭게 재정비하겠습니다. 내성천을 가로질러 신시장과 구시장을 연결하는 수인교를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축제장과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관광 체제에서 벗어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분천, 산타마을, 청량산 일대를 잇는 하나의 큰 관광 테마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목원 주변에는 리조트 유치와 집단 시설 지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청량산에는 산림 루지 조성, MTB 코스 개발, 또 모험의 다리 건립을 추진하여 체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되기도 한 분천역 산타마을에는 겨울왕국 체험랜드 조성을 비롯한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겨울 관광지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봉화군에는 많은 분들이 좀 봉화군에 찾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죠.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문화재 수리재료센터가 봉화에 건립 확정이 됐습니다. 이 문화재 수리재료센터가 뭔지 이게 생겨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교수님?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재 수리에 필요한 목재는 전적으로 민간 시장에 의존해 왔습니다. 네. 그 결과 목재의 균열, 변형 등 하자가 많아서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연구 가치가 높은 부재의 상당수가 보관 장소의 부족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네. 특히 지난 2008년에 승례문 화재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걸 계기로 해서 국가 주도의 문화재용 목재 공급 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8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건축의 필수 재료인 주양목의 최대 생산지입니다. 또한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등 다양한 산림자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문화재 수리 제로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420억 원 규모의 문화재 수리 제로센터가 2023년 준공되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총 1,7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150여억 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문화재 수리재료센터에 관한 기대 효과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군수님은 이 봉화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의 공익 가치 또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받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네. 이 봉화군의 선진 농업 육성 방안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군은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올해 일반 회계 전체 예산의 23.2%인 105억 원의 농업 예산이 늘어나서 총액 897억 원 농림축산 분야에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네. 또한 잦아지는 이상기온과 농산물 개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억 원 조성을 완료해서 시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축사와 버섯 재배사를 비롯해서 농업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영농 복합형 태양광 사업을 육성 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경북에서 처음 준비하는 농업경영안정지원금, 농민수당이라고 하는데요. 의 지원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 금년에 시행되도록 노력해서 농가 경영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이 태양광 사업은 군수님의 5대 공약 중에 하나죠.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될 봉화군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은 어떤 계획들로 이게 진행이 되나요? 예, 군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저희 민선 7기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주민과 기업, 지자체가 개발 이익을 공유를 통해서 상생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분양형 태양광 발전, 펀드형 태양광 발전, 영농 복합형 태양광 발전, 계획 입지형 태양광 발전 등 4가지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분양형 태양광 발전은 지난해 많은 국민들께서 신청해서 360여 가구가 선정되는 등 본 사업에 대한 국민들이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펀드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총 2천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금이 적고 많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고배당 금융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2019년 100억 원 규모의 1차 산업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농 복합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버섯 재배사, 축사, 창고 등 건축물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농지 감소가 없이 농가 소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 입지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태양광 산업단지와 테마형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기농 기촌인을 적극 유치하고 봉화군의 인구를 증가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외부인의 접근을 최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점차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이 베트남 뜨선시와 우호 교류 협정도 체결이 됐죠. 현재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 베트남 교류의 선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봉화 베트남타운 조성 사업이 내년,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봉화군의 역사 문화 콘텐츠는 더욱더 다양화될 전망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베트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의 정책이자 또 최근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 감독의 활약으로 뜨겁게 이렇게 우리 관심이 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양국의 이러한 우호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군은 한국 베트남 선도 사업으로 베트남 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봉화 봉성면 장평리에는 베트남 최초의 독립 왕조이면서 통일 왕조를 이룩한 리태조의 직계 후손인 화산 이씨가 정착한 지역이고 화산 이씨의 유물인 충효당과 유오비를 비롯한 리 왕조 관련 유적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충효당 일원의 베트남 역사공원과 베트남 마을, 한배 베트남
기업로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베트남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경상북도와 공동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원활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태조의 고향이며 리 왕조의 유적이 많이 있는 베트남 뜨선시와 우호 교류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12월에는 서울에서 응웬 베트남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타운 조성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각종 우호 교류 사업을 확대해서 봉화군이 한국 베트남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0월에 대한민국 한민족 대상에서 최우수 혁신 리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셨죠. 조금 늦었지만 이 부분도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자, 군수님께서는 이전 군수 시절 때부터 봉화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업에 남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먼저 한민족 대상이나 큰 상을 네. 받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군정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은호축제, 군청사 이전, 키 작은 사과나무 보급,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유치, 청량산 하늘다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30년 전에 사라져 은어가 살지 않는 내성천에 은어축제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1996년 시작한 은어축제가 어느덧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일반화되었지만은 전국 최초로 키 작은 사과나무 묘목을 이태리에서 도입하여 가수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가로 가수 농가의 혁신적인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래된 군청사를 새로 신축 이전하면서 군직영 사토 처리 방법으로 총 20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서 IMF 시절임에도 멋진 군청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엄두조차 내기 어려웠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을 유치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국내 최고의 산악 현수교인 청량산 하늘다리를 건립해서 지역 관광 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최초로 새마을 자조 협동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농로와 마을 안길을 확보장하는 등 지역의 정주 환경을 크게 앞당기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엄태양 봉화군수와 함께 2019년 봉화군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남겨주시지요. 예, 존경하는 봉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민선 7기 실질적인 원년인 금년 2019년이 봉화 100년대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과거의 답습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군정이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봉화 군정이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9년 새해에도 군정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엄태항 봉화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